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요즘에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권을 묶어서 소개해드릴 거고, 그 중에서는 제가 다 읽은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해드릴 책은 바로 요 책입니다. 왕따시만한 책이죠. 정말 큽니다. 마비 민스키 박사가 쓴 마음의 사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1985년에 처음 출간이 됐는데 한국에는 처음 번역서가 나온 겁니다. 왜 30년도 넘게 지났는데 왜 지금 번역이 됐냐 하면은 요즘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뜨겁잖아요. 그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이제 창립하신 분이 마비 민스키 요 할아버지 요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필독서라고 불리는 마음의 사회에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제 번역을 했겠죠. 이 책은 270편의 짧은 에세이로 돼 있고 총 한 30개 정도의 소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학, 철학, 그리고 심리학, 언어학까지 어려운 분야를 마음껏 넘나들면서 그가 했던 생각을 차근차근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읽는 난이도는 사실 좀 빡세요. 그 언어의 굉장히 밑에 있는 층위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언어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번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마비 민스키 할아버지는 이 마음이라는 게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의 의사결정 구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행위자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 제목도 마음의 사회가 된 거죠.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포켓몬스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피카츄도 있고 꼬부기도 있고 파이리도 있고 포켓몬들을 서로 치료하고 필요하다면은 전투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 포켓몬들끼리 좀 화해도 시킬 수 있는 지우라는 존재도 필요하죠.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켓몬은 논리적인 구조에 강하고 어떤 포켓몬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포켓몬은 방향 감각이 뛰어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각각 그 상황의 대처에 맞게끔 그런 포켓몬을 꺼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지우를 포함한 포켓몬들이 전부 다 행위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스키 아저씨는 포켓몬의 특징과 그 포켓몬들끼리의 상관관계를 알면은 인공적으로 의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물음은 결국에는 우리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의식을 번역하는 언어학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언어학에 대해서 기호학이나 언어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끝판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저씨가 바로 이제 부처님입니다. 이 책에서도 레퍼런스로 부처님의 말이 이제 붓다의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제일 많은 레퍼런스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제가 만나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만나기 싫은 분들인데 자꾸 저보고 책을 읽다 보면은 언제 한번 나를 만나러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 그리고 예수님, 니체, 푸코, 마르크스 요런 분들입니다.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거기 중간 보스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끝판왕이신 분들도 이게 계시는데 정말 저거는 가능하면 좀 나중에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루다가 이번에는 좀 만나 뵈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붓다에 대한 좀 책을 좀 빌려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 2권 준비했습니다. 요 한 권은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인간 붓다라는 그 법륜 스님이 쓴 책이에요. 왜 이 책을 골랐냐? 가능하면 너무 좀 심오하고 어려운 책 말고 입문자용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제가 고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두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붓다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문만 간략하게 읽고 앞으로 더 읽을 예정이고요. 이 책은 서문이 꽤 길어요. 그래서 한 지금 100페이지? 한 20페이지까지 읽은 것 같은데 법륜 스님이 굉장히 글을 잘 쓰십니다. 그리고 서문은 잘 쓰셨어요. 일단
고대 문명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국가가 단순히 경제력만 있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전투력만 높다 그래서 이렇게 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이데올로기가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 흥망성쇠의 과정을 보면은 서양 철학이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좀 거기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 최종 끝판왕 보스가 누구였냐, 그게 바로 붓다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불교에 대한 어떤 의문점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냥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불교, 이제 붓다라고 하시는 분은 현재에 집중하고 현생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끝내라,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엄마가 항상 불교 TV를 틀어놓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항상 전생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스님들이. 그리고 또 엄마도 항상 전생 얘기를 그렇게 해요. 왜? 이게 서로 이게 모순되지 않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 법륜 스님이 서문 맨 마지막 쪽에 해주는데, 이제 붓다의 제자들도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 대상이 인도의 하층민 그리고 하위 계급이었는데, 그분들은 이미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기존에 있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전생에 대한 이런 개념, 계급 의식이 너무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전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전생을 신화화해서 이야기 형태로 들려주면서 지금의 불교, 대승불교의 세계관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은 대중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걸 좀, 이분들도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지하고 들어가서 그런지 좀 거부감이 덜하다. 뭐 서문 이후의 내용은 이제 붓다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탄생 이후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뭐 업적 등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다 읽으면은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책은 아직 너무 안 읽어서 이야기 드릴 게 아직 없네요. 자, 그 다음은 이 책입니다. SF 소설이라고 하면 사실 파운데이션이 가장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총 7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부터 3권까지가 1부고, 그 이후의 내용을 4, 5권에 다루고 있고, 6, 7권에서는 이제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어떻게 보면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1권부터 3권까지 일단 한번 봐야겠다 해서 1권을 봤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너무 재밌습니다. 갓띵작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이것은 과학소설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에 관한 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왜 오래된 미래에 관한 책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파운데이션, 이 소설은 500년간 은하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이제 미래, 먼 미래죠. 우주 제국의 심리 역사학자 해리 셀던이 제국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이 종말은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예측한 해리 셀던은 그 과학 기술이라도 좀 보존을 하자 싶어서 독립적인 과학 보존 기관을 만드는데, 그것이 나중에 파운데이션이라는 하나의 국가 형태로 보존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나중에 종교 성지, 그런 종교 국가처럼 변해요. 이제 소름은 지금부터 돋으시면 돼요. 예. 여기서 과학은 우리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교로 치환이 됩니다. 우주 제국은 로마 제국으로 치환되죠. 로마 제국은 처음에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지만 나중에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그리고 전 유럽을 그리스도교 국가가 장악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망하는 과정을 이 책에서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은 아이작 아시모프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영감을 얻어 50년간 집필한 필생의 역작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제가 처음에 오래된 미래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과학이라는 것은 재미 요소에 불과하고, 정말 그 역사가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고 국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아주 재밌게 풀어놨어요. 진짜 이런 소설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과학에 대한 진입장벽이 뭐 거의 없는 편이라서 너무나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7권 중에 한 권 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설레고 기쁩니다. 아직도 6권이나 이 재밌는 책이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설레고 다 읽으면은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프로파간다 시대의 설득의 전략. 이 책은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인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상인이죠. 그 물건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인데 저도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고 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은 고객 그리고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시청자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은 설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을 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요. 학교에서 뭐 교재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 방송문화진흥총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신방과 나왔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제가 공부하듯이 정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용을 좀 재미있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지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책들 중에서 정말 제가 또 다시 리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